진짜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찍죠. 저희 2학기 부교재가 더 개념 블랙라벨 1학기하고 똑같은 교재인데 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랑 오늘부터 다시 집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미 명제까지 진도는 나갔고 저희 등교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지금 함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과 함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부교재는 집합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집합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수학에서 쓰는 말과 실생활에서 쓰는 말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실생활에서 집합은 그냥 모인다의 의미 정도예요.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집합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모임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학년 4반에서 예쁜 애들을 모아라 라고 하면 저희 반은 다 예뻐. 근데 그거는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반 애들 중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모아 혹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모아 혹은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을 모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합은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이 집합을 구성하는 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되게 대문자 라지 A, B, C를 표현을 하고요. 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됐던지 혹은 x라든지 y라든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원소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삼지창처럼 생긴 애가 있어서 스몰 a라는 것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때 저는 지금 이 기호를 썼죠. 이거 원소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저렇게 삼지창을 쓰고요. 되게 왼쪽에 원소를 쓰고요. 오른쪽에 집합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뒤로 나가면요. 여러분들 부분집합을 배우실 텐데 부분집합하고 원소들을 표현하는 것, 즉 원소와 집합의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는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A라는 원소가요.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는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집합은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를 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저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양의 약수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의 원소는요. 1, 2, 5, 10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원소 전부를 다 썼네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거나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사이에는 우리가 쓸 수 있어. 다 나열할 수 있어. 그때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이때 꼭 1, 2, 5, 10이라고 적지 않아도 돼요. 1, 5, 10, 이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순서가 뭐 작은 수부터든 큰 수부터든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적게 되죠. 자, 저는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써봤는데요. 이걸 원소나열법이 아니라 조건을 보여주는 거, 즉 원소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이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소들을 모을 거야. X라는 원소들을 다 모을 건데 X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요 X는 10의 양의 약수야 라고 하게 되면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이잖아. 그것들을 모아놓은데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집합은 본 것 같이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이나 직사각형 같은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는 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거고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은 그림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요. A를 쓰시고 이 안에 1, 2,
5, 10을 쓸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 1, 2, 5, 10 사이에 컴마 구분하는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컴마를 쓰지 않고 그냥 원소를 쭉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은 언제 쓰는 게 편하냐면요. 원소 나열법은 원소의 개수가 좀 적어 아니면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기가 어려워할 때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쓸 수 있어. 근데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공통된 성질만 써도 되는 애들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쓸 거예요. 뒤에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관계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저희가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개념까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소에 따라서 집합을 표현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금방 지금 보면 1, 2, 5, 10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총 4개가 있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그것을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유한집합의 경우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n 괄호 열고 a라고 쓰고 우리 a의 원소 개수 몇 개였어요? 4개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n은 넘버의 n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라고 하시면 되죠. 물론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개라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을 했어. 그럼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은 당연히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아까 공집합이라는 기호 지금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짝대기 딱 그어주면 공집합이고요. 이건 원소가 없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유한집합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넘버 n을 가지고 와서 집합 n은 4개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는 13페이지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조건을 보면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정수겠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서로 다르다입니다. B라는 집합은요. A에 있는 원소하고 A에 있는 원소 2개, X하고 Y 2개를 가지고 와서 서로 다른 2개를 가지고 와서 더한 결과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애는요. 여기서 더할게요. A 빼기 2하고 A 더하기 3과 마이너스 2하고 3을 더한 거 1. 또 있나? 조합이? 여기 단 거 같죠? 네, 얘가 B가 될 거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더합시다. 2A 플러스 2가 12다. A는 얼마? A는 5가 됩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조건제시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푼 거지 이 문제가 어려워서 푼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뒷장 넘겨서 14페이지로 갈게요. 모든 원소가 실수인 집합 A가 가, 나를 조건을 만족할 때 N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가에서 2가 A에 포함된다며 그러면 X가 A에 포함되면 1-X분의 1이 A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 대신에 2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따라서 2가 A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도 포함될 거냐면 1-2분의 1 즉 마이너스 1도 A에 포함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이 A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분의 1 즉 2분의 1이 A에 포함이 될 거예요. 다시 2분의 1이 A에 포함이 된다면 1-2분의 1분의 1 즉 2가 A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A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있으면 일단 가하고 나를 만족시킨 애가 되죠. 그 다음은 뭐 다른 것도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3이 들어간다 그럼 다시 한 바퀴를 계속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나오겠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A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3개네요. NA는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부분집합의 개념이 나오죠. 부분집합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원소는 이 엘레멘트에 E를 가지고 와서 삼지창처럼 생긴 모양이었다면 여기 있는 C 모양은요. 포함하다의 컨테인의 C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지창이 아니야 이지창 모양 혹은 C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A의 모든 원소가 있을 거예요. A의 모든 원소 그것을 뭐 스몰 x라고 한다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x가 전부 B의 원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포함을 해본다면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A하고 B가 같아지는 것도 부분집합의 하나의 종류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극단적으로 모양을 본다면 A가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럼 원소였던 것처럼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말은 곧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A라는 것 안에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집합 포함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뭐 써야 된다면 X는 A이지만 X가 B에 포함되지 않은 X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포함관계 혹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앞에서 제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봤었던 삼지창 모양은요. 원소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함된다 안 된다를 표현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저 부분 집합은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합이 포함이 된다, 부분 집합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항상 본인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또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다시 B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 모양을 본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인다면 A는 당연히 C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게 돼요.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면 서로 같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정식을 세워서 그것에 해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식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집합이 있을 때 서로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A하고 B가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즉 X라는 원소가 A의 원소이면 X는 B에 포함되고 Y가 B의 원소이면 Y는 A에도 포함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서로 같다라고 할 거고요. A하고 B는 같은 집합이고요. 원소나열법으로 했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집합은 A, B, C였어요. B라는 집합은 2, 3, 4래요. 그럼 이때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 C는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집합의 원소나열법 쓸 때 순서 중요하다고 했었나? 아니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냥 뭐 보기 편하라고 작은 수부터 쓰거나 큰 수부터 쓰거나 이거 엉망진창의 순서여도 돼. 다만 중복되지만 않으면 됐잖아요. 따라서 A가 2다, B가 3이다, C가 4다 하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뭔가 더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는 케이스 나눠서 푸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 파트에서는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같은 집합을 배우셨죠. 그 다음에 배우셔야 될 것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이에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하고 B의 포함 관계는 이고 A하고 B는 같지 않다. 즉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을 먼저 배웠겠죠. A는 B에 포함되는데 A하고 B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대. 따라서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케이스하고 A가 B와 같은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부분집합이냐면 A는 B에 포함되어 있지만 같지 않은 것, 이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개념만 막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이번에는 혼자 막 찍으니까 유형 연습 파트는 안 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좀 오지랖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한 페이지 한 문제씩 지금 다시 풀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뒤에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제가 막 시간에 쫓기고 힘이 딸리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3-3번 봐볼까요? 발전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집합 PA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요. 부분집합을 구하실 때는 무작정 구하지 마시고 원소가 하나도 없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원소 총 3개죠. 그러니까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다 공집합. 그다음에 원소 하나짜리는 A의 원소가 공집합 있고요. 0 있고요. 1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원소 2개짜리는 공집합과 0, 그다음에 공집합과 1, 그다음에 0과 1 하고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엔 원소 3개짜리 그럼 공집합 0, 1이라고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애를 PA라고 한대요. 기억. 공집합이 P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공집합이 아니라 이거를 집합이라고 표현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쓸게요. 이렇게 생긴 애가 PA의 원소냐라고 했어. 기호는 이쪽이 원소였고요. 원소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 있느냐라고 있어요. 여기 있네. 기억?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집합이 PA의 부분집합이냐 그랬어. 그러면 P의 원소가 엄청 많은데 이거의 부분집합을 찾을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요. 공집합 그러니까 PA에서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기에 써져 있는 우리 기억에서 했던 부분 그 원소로서의 공집합이 아니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이고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공집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자. 디귿은 중괄호 열고 공집합, 0이라고 했고 P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PA에 중괄호 열고 공집합, 0이 원소로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부분집합으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PA에 공집합, 0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있네 맞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PA에 원소로서 공집합, 0의 중괄호 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이 PA에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을 쓰실 거잖아요. 아까 0과 공집합과 0의 원소 2개짜리를 묶어서 이렇게 중괄호로 부분집합을 쓰셨죠.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포함하는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중괄호 치고 다시 공집합, 0이라는 요 원소를 부분집합으로 합니다. 라고 적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리을 하겠습니다. 내가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네. 금방 했던 거 이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지금 뭐야? 이렇게 생긴 원소가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공집합하고 중괄호 쳐진 원소 있죠? 그쵸? 즉, 이 말은
이거냐?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거 뭐만 틀렸지? 디귿만 틀린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3-3번 끝냈어요. 저희 이제 4-3번 풀어볼까요? 9월 모의고사 봤잖아. 아가들아 왜 26번을 틀리니? 수직선의 표현을 제대로 했어야지. 공통해 구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 풀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지금 집합사의 포함관계 푸는 미지수 문제인데 04-2번도 그렇고요. 04-3번도 그렇고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일단 A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그러면 4고 3이네요. 따라서 x-4하고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4까지가 A라는 집합의 범위가 되네요. 그 다음 이것을 만약에 선생님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들을 모을 거야. 어떤 x들을?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4까지를 모으면 돼요.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절대값 들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k부터 시작해서 k까지가 되죠. 양변에 플러스 1 할게요. 그럼 1 마이너스 k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k까지가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x 바 1 마이너스 k부터 1 플러스 k까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저 그냥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C,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그러면 사실은요. 양수 x제곱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두고 계산하셔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건 아시겠지만 나는 이 식을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합차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할 거예요. 조건제시법으로 쓰신다면 x 바 쓰시고요. 중괄호 쳐주면 c라는 애가 됩니다. 자,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그럼 마이너스 3 포함하고 4 포함하는 이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요게 C 그러면 C하고 A하고의 공통된 파트가 어디야 지금? C하고 A하고의 공통된 파트.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거야? C보다 B가 더 커야 되네. 그러면 B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근데 이때 1-K라는 애가 1-K가 있고 이쪽에 1 플러스 K가 찍힐 거예요. 1-K는요. 마이너스 3이어도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안 되지. 1 플러스 K보다 커야 돼요? 4여도 돼요. 만약에 왜 저기가 저렇게 포함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1-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K가 1이 돼버렸다고 해봐. 그럼 B하고 C가 같아지잖아. 그치? 이게 포함된다고 했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없어. 물론 부분집합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저 자리를 빼고 들어갈 수 있어지는 거네요. 관계식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1 먼저 따라서 K는 2부터 4까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부등호가 틀렸네요. 여기 지워야 돼. 마이너스 2일 때가 없어요. 그럼 2 포함 안 하고 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K값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이거 다시 수직선에 그리시면 돼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0 포함 안 하고요. 3 포함합니다 하고 2 포함 안 하고 4 포함합니다 하고의 공통된 부분은 이거네요. 2 포함 안 하고 3 포함하고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네요.
x가 아니라 k죠. 네, 여기만 살짝 지울게요. 요거 x가 아니라 현재 k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네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원소가 1, 2가 있습니다.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적용하겠지만 모르면 적용하실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공집합. 원소 하나다. 원소 두 개다.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있고 2라는 원소가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은. 그쵸? 마찬가지 2도요. 1이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이 안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도 들어가도 2도 들어갑니다가 1,2라는 애. 1만 들어갔습니다가 1은 안 들어가고 2만 들어갔습니다. 둘 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각각 몇 개의 가능성을 갖는다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A의 원소가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 2개씩 경우의 수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2 곱하기 2 총 4개. 그래서 얘는 2의 제곱계의 부분 집합을 갖게 되는 겁니다. A가 만약 1, 2, 3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총 몇 개를 가질 거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계의 부분집합을 가질 거예요. 1, 2, 3이 있을 때 1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이 안 들어갔을 때 2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안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씩 가능성을 각각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써볼게. 1, 2, 3이 모두 안 들어가는 거 공집합. 1, 2 안 들어가고 3만 들어가는 거. 1 안 들어가고 2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1 안 들어가고 2하고 3 들어간 거. 그 다음에 1 들어간 거. 1과 3만 들어간 거. 1 들어가고 2만 들어간 거. 1, 2 들어간 거. 1, 2, 3 들어간 거. 자, 보시면 원소 하나도 없는 거,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나왔습니까? 총 8개 나왔어요. 어떻게? 2개, 1, 2, 3이 각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개씩 경우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거듭제곱계, 원소의 개수계만큼 부분집합이 존재하게 돼요. 앞에서 그런데 진부분집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A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을 때 A는 B에 포함되지만 A하고 B가 같지 않은 그런 부분 집합들을 우리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었어요. B의 부분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A하고 B가 같지 않은 거. 따라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1, 2 뺀 나머지 3개겠지. 따라서 2의 제곱에서 1개를 뺀 거. 여기 집합 A가 1, 2, 3 원소 3개짜리 있을 때는요. 1, 2, 3 뺀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계에서 1개 뺀 것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된다면요. 특정한 원소가 들어간 부분 집합 혹은 특정한 원소를 들어가지 않은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우리가 1, 2, 3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 2, 3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집합에 1, 2, 3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1은 안 들어간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 케이스, 원소 하나짜리인 케이스, 원소 2개짜리인 케이스, 원소 3개짜리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나왔어요? 총 4개 나왔어요. 요 4개는요. 1은 안 들어갔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케이스는 지금 어디 이야기냐면 1이 안 들어갔어 했으니까 1이 들어갔던 이 케이스는 세시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셀 거냐면 1이 안 들어간 요거 4개만 셀 거예요. 요 4개는요. 2하고 3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때문에 결정이 된 거죠. 따라서 특정한 원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를 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원래 원소 3개짜리였죠. 그럼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계 생길 거였어요. 거기서 1개를 뺀 거.
즉 2의 제곱계의 원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무조건 이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세시면 되냐면요. 똑같이 공집합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2, 3입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추가시켜 버릴 거야. 그럼 공집합에다 2를 추가시키면 1이 돼요. 2에 2를 추가시키면 1,2가 됩니다. 3에 2를 추가시키면 1,3이 되고요. 2,3에 2를 추가시키면 1, 2, 3이 돼요. 그래서 특정 원소를 집어넣는 거나 안 집어넣는 거나 똑같이 2의 세제곱계에서 원래 원소 3개였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먼저 세팅을 해주고 집어넣는 케이스냐 아예 빼고 계산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2의 제곱계의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죠. 특정한 몇 개의 원소는 갖고 특정한 몇 개는 빼. 그러면 갖는 거 넣어주고 빼는 거 빼주고 갖는 것과 빼는 거 둘 다 마이너스 시켜주면 되죠. 제가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A라는 집합에 제가 1, 2, 3, 4, 5 할 거예요. 저는요 1과 2를 뺄 거고요. 3은 무조건 넣고 싶어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전체 2의 5제곱이죠. 원소 5개니까 그 중에 1과 2를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 개수만큼 마이너스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1과 2를 뺄 거고요. 그리고 3은 무조건 넣을 거야. 그럼 그 무조건 넣는 거 또 빼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거 총 개수 몇 개 생길 거냐면 2의 제곱계 4개 생길 거예요. 어떤 애들이 생길지 한번 봐볼게요. 1, 2 안 들어가고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라고 한다면 3을 빼고 공집합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하고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구를 추가할 거냐면 3을 추가. 그러면 3이라는 애 3,4라는 거 3,5라는 거 3,4,5라는 부분집합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실 거예요. 별로 복잡하지 않죠. 근데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파트가 4점짜리로도 꽤 잘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저랑 같이 필수 유형 5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05-2번 집합 A가 있는데 1부터 9까지인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애들이래요.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어요. 일단 적어도 한 개. 그럼 A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야? 2의 몇 제곱? 2의 9제곱. 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까? 1부터 9까지 총 9개니까. 이 2의 9제곱계 512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공집합이라든지 원소 하나짜리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 2개짜리라든지 이게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2나 3 혹은 5, 7 이런 애들. 그다음에 아니다. 적어도 하나죠. 1, 3, 1, 2, 3, 4, 1, 3, 5 이런 애들 찾겠대. 그러니까 소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소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애들은 모조리 내가 답을 얻을 거면 소수가 아예 안 들어간 것으로만 구성된 애들이 있을 거야. 제가 지금 덜 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6, 8 이런 애들 혹은 여기에 소수가 안 들어간 거 6, 8 그쵸? 이런 애들. 그래서 저것들은 1, 6, 8, 2, 4, 6 이런 애들은요. 어떤 애들을 지금 지워버리면 되는 거냐면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8하고 9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이 저런 애들 아니야?
1이나 6이나 8이나 68이나 246이나 뭐 168이라든지 이런 애들이죠. 여기는 어디에도 소수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거예요. 2의 9제곱에서 이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빼버릴 거야. 2의 5제곱으로 구성된 거. 그래서 512에서 32 뺍니다. 그러면 480이네요. 답이죠. 05-2번. 자, 이제 06-3번 오늘 마지막 문제 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분석을 한다면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4부터 시작해서 K까지죠. 그걸 무조건 포함하는 집합을 X라고 하는 거죠. 요 X라는 집합 안에는 4, 8, 아이고 저거 컴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할 때는 4나 8이나 10이나 쭉 가가지고 K 얘네들을 무조건 포함하는 X이면서 그거 말고도 나머지 있겠죠. 그리고 B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럼 X의 개수는요. 일단 B가 총 몇 개의 원소가 2에 저 2부터 30까지 지금 2, 4, 6, 8 하고 진행한다는 거잖아. 이 15개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무조건 4, 8, 12K 즉 A의 원소는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A의 원소의 개수.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 그것이 256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 256은 2의 8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아이고 한글 쓰다가 끝나게 생겼네. 7개죠. 그쵸? 그런데 4의 배수 K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지금 4, 8, 12 하고 진행을 하는데 요게 총 7개입니다 라고 했고요. K가 지금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K는 4 곱하기 7, 28이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6-3번까지 마무리했어요. 저희 다음 시간에 기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실력 문제 들어갈 건데요. 강의가 총 지금 37분 정도 됐죠. 요 강의 하나를 찍으려고 제가 문제를 읽어보고 다른 문제집도 참고해서 개념 정리도 하고 하느라고 사실 이 하나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게다가 이제 기본 문제나 실력 문제 풀려면 저도 미리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먼저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막 가능하면 열심히 강의를 찍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가면서 같이 공부를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